안녕하세요. 상큼주였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경찰 준비생입니다. 이번에 알려주신 대로 한국사 필로랑 기출만 돌리고 나서 이번 3차 90점 맞았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과 그리고 필기노트, 그리고 추후에는 모의고사도 반드시 같이 풀어보세요. 다음 시험에서는요. 자, 그런데 영어는 45점이 나왔습니다. 17, 16 기출은 75에서 70점 정도 나왔고요. 17, 16은 좀 쉬운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옛날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는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왜냐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휘랑 문법 파트가 많이 어렵습니다. 독해는 쉬운데.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7? 이 정도까지는 중인 것 같아요. 평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다시 또 2019년은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도저히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노베였고, 정말 노베이스에서 공부해서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공부해왔다면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세 달간 천일문 인문이랑 중앙영단어 1000개를 보고 그 후에는 중앙영문법 3800제 1, 2, 3표 다 풀었습니다. 와우, 대단하시네요. 단어는 경선식 수능 이해독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딱 적은 거 보니까 기초 과정을 딱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어가 지금 딱 그 정도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컬입니다. 단어는 계속 까먹으니까 답답하고 영어는 더 어려워지고 독해에 있는 건 느려서 다른 과목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야 할지 지금은 천임은 기본으로 3, 4회독을 돌릴 예정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좀 경찰 영어 컬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앞에서 했던 과정은 이제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현실적인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 어휘는 지금 경서식 수능 어휘 가지고 계시다니까 경서식 수능 어휘는 한 3회독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어휘는 눈으로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 어휘는 앞으로 독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3회독 이후에는 추후에 모르는 독해형 어휘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수능 어휘랑 계속 겹치기 때문에 수능 어휘는 한 3회독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능 어휘 3회독 보고 나서 따로 안 봐도 되냐? 그 부분은 지금처럼 독해형 어휘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제를 직접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어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어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전식 단어책들은 어원이 없고 그리고 동의어가 반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해독하는데 오래 걸리고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험생분들은요,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동희 선생님 프리패스가 있다. 그러면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 없으면은 제 무료 인강인 경찰 어휘 수거 생활영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공무원 어휘에서 인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인강에서는 어원,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복을 빠르게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 위주로만 보시면서 추후에 모르는 독해 어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법. 중학년 문법 3800제 3학년까지 다 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기초 문법이 좀 덜 잡힌 것 같다. 그러면은 시중에 공무원 경찰 강사분들 중에서 기초 문법이 잘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고 풀패스도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 강좌 중에서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짧아요, 강의가.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혹시 기초 문법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이거 그냥 짧게 한번 보세요.
만약 기초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잡히셨다고 하면은 다음 과정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선처팔배제 3학년까지 푸셨다면 제가 중앙부 선처팔배제 3학년 좀 설명드릴게요. 요 교재를 볼 때 이제 아마 또 교재를 잘 활용을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는 좀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중앙부 선처팔배제 3학년 교재에서는요, 먼저 이론 부분은 암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 위주로만 보세요. 이해라는 거는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후에는 뭐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암기는 어차피 다음 과정인 이론서 포인트 교재에서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은 이해 위주로 보시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시면은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는 뭐 빈칸 넣기 같은 건 풀어주세요. 하지만 서술식은 풀지 마세요. 우리 서술식은 없기 때문에. 대신 관련된 이론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 문제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중앙교과 38배지 3학년 교재의 특징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틀립니다. 자, 틀린 것을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그 이유는 가끔씩 틀린 것을 표시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틀린 거 표시하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답이 보이지 않냐? 그럼 푸는데 의미가 없지 않냐?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지 다시 이해독할 때 틀린 거 위주로 빨리 볼 수 있고요. 보통은 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요. 중앙부 선처팔배제 3학년 교재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 강좌에서는 그래도 기초과정은 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문법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수험생분들 영어 질의응답을 받아보면 이런 기초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처팔배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서 틀린 걸 체크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독을 하게 될 때는 그 틀린 거 위주로 다시 체크해 보세요. 또 틀립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론서 포인트 교재를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보려고 했던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동기 선생님 100포인트나 이런 교재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 실전 영문법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오랫동안 써봤는데 교재가 상당히 구성이 좋습니다. 진도별 해시체크 111과 그리고 랜덤형 예상문제 44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해시체크 111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론과 포인트가 있지만 관련된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가 상당히 좋은 게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면요. 거의 다 기출 문법입니다. 그래서 풀고 나면은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기출 포인트들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반 문법 교재들은 이론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은 다른 과정에 문법 내용을 알아짚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문법이 섞일 수가 있는데 이 교재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풀고 나면 틀리더라도 이 파트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풀고 만약 이 교재를 활용한다면 진도별 해시체크 111 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진도별 해시체크 111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습을 꾸준히 하시고요. 뭐 복습 1시간 만에 공부한다면 한 20분 정도 복습, 즉 암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랜덤형 예상 문제 444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 문법은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랜덤형 예상 문제 444는 경찰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씩 풀면서 감 유지차에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으시고요. 오히려 진도별 해시체크 112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험생들은 문법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되세요. 왜냐면 어차피 추후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 문법 포인트 체크할 거고요.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운 거 풀고 싶다. 그럼 모의고사보다는 차라리 깔끔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후에 푸실 텐데 이때 문법 포인트를 싹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거를 진도별 체크 111에서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까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요. 아까 적어주신 천인문 기본표면 충분합니다. 구문 독해를 하면서 이제 천인문 기본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수험생분들이 보통 구문 독해를 왜 하냐?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수험생들은 짧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단지문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긴 지문 못 읽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문법이 약해요. 그래서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해 우리 문장이라는 것이 문장 안에는 어휘가 있고 그리고 관련 어법이 있고 관련 구문이 있는데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은 저는 아직 어휘, 어법, 구문이 약해요. 이런 말이죠. 어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추후에 암기를 하시면 되지만 어법과 구문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 독해 지문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못 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해요. 짧아야 돼요. 그리고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법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기초 수험생들은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적합한 교재가 천인문 기본편이에요. 그래서 1회독 하실 때는 천인문 같은 경우는 처음엔 해석. 문장 짧은데 상당히 지문이 좋습니다. 가까이 어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해석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 보고 표시도 해보고 수식하는 건 가로 표시도 하고 그리고 구문은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암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식이 나오면은 동사 형식이 나오면은 몇 형식인지 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형식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9에서 절 단위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문법 시험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인문 기본표는 1회독 할 때는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뭐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다시 봐도 또 안 되는 지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보다가 되면은 다음 지문 넘어가세요. 하나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구문은 간단하게 A4 용지로 정리하자. 자, 다음에 유형별 독해. 유형별 독해는 저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그리고 완성편. 근데 실전편은 좀 많이 어려워요. 경찰 수험생들에게는. 그래서 완성편 풀고 나서도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수능 특강 푸세요. 실제 여러분들 경찰 이제 영어 독해 출처를 보시면은 수능 지문에서 많이 따와요. 그래서 저는 수능 교재 좀 넣을게요. 특히 자이스토리 같은 교재는 워낙 유명하죠. 해서도 잘 나와 있고 왜 정답이지, 왜 오답이지, 그리고 뭐 어법이나 문장 구조 분석이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부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풀 때 난이도가 살짝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기본편은 고1, 완성편은 고2, 실제편 고3인데 기본편, 완성편 이 정도만 풀어도 좋습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제 수능 특강 푸는 거죠.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 자이스토리 독해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꾸준히 풀면은 여러분들 뒤에 막 순서 찾기나 중요한 유형을 너무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푸는 거예요. 여러 유형을.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독 할 수 있게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형을 빨리 풀어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나
또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 유형에 좀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아직 시험 기간 많이 남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근데 만약에 다른 유형을 좀 먼저 접하고 싶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도 끝내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유형 다시 또 푸는 거죠. 일주일에 여러 가지 모든 유형을 다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자유수를 풀 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독은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실전에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이런 유형별 독해 교재를 빠르게 속독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속독이 가능하세요. 속독하면서 내용 파악이 되는데 영어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어설프게 속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세요.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속독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용 파악. 그래야지 이 내용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파악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해석이 안 된 부분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도 없고 가끔씩 어려운 문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유수 독해를 풀 때 그런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 바로 해석을 보거나 답지를 보면은 이런 유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요. 넘어가시고요. 대신 앞부분과 뒷부분 통해서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를 하세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 때는 최소로 하세요. 문제를 풀 때는 최소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전에 강의를 했었을 때 수험생들에게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을 많이 푼다. 그럼 문장 구조 분석을 꼼꼼하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게 첫 번째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쉬웠는데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이 지금은 저도 질의응답 받아보면은 문장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거예요. 아직 문장 구조 분석이요. 그리고 너무 문장 구조 분석에 처음에 풀 때 신경 쓰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따지는 데 급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문장 구조 분석하시고요. 대신에 풀고 나서 복습할 때 안 되었던 문장은 반드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문장이 만약 많을 것 같다. 그럼 독해용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장을 따로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문을 계속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문제를 풀 때는 최소로 한다. 하지만 풀고 나서 복습할 때는 안 됐던 부분은 확실하게 연습하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문장 구조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또 비슷한 문장 구조 분석이 나오면은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풀고 나서 이제 답을 체크하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실 때는 답의 근거를 찾으시고요. 답이 2번이면 2번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는지, 즉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혹시 어려운 문장 구조 분석은 정리를 하시고 독해용 노트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툴에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독해용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분 독해나 기초 독해를 통해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하시면은 얼추 이제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연습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어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로서는 독해용 어휘는 자주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책에다 정리하셔도 좋지만 아마 책에다 정리하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노트에 정리해주세요. 노트에 정리해주시고 대신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주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앞에 5분 정도 보시고, 집에 갈 때도 보시고, 잠자기 전에도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휘빨이 통합니다. 독해형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셔야 돼요. 기출이라고 하면은 먼저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저는 보통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려고 해요. 왜냐면 기출은 포인트를 알 수 있거든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연도별 기출은 이제 시험 그 해당 달에 약간 모의고사 개념처럼 푸시는 거예요. 시중에 경찰 영어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 있으면 추천드리겠지만 좀 다소 어렵거나 좀 난잡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차라리 그냥 좀 어렵더라도 깔끔한 공무원 연도별 기출을 풀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신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었을 때 효과는 이게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경찰 시험장 갔을 때 영어가 경찰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은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 영어편이 있어요. 참고로 공무원 영어도 그냥 같은 교재를 쓰죠. 시대고시 출판사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거든요. 자, 기출을 풀 때는 경찰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 것부터 푸세요. 좀 예전 게 좀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8년도부터 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9년 수를 푸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카페 같은 데서 2006년도랑 2007년도는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출 포인트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포인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만약 기출 푸신다. 그러면 사회복지, 교육행정직이 좀 쉽습니다. 아마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교육행정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카페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구,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이 정도만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 기출을 풀 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점은 먼저 20문제를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휘, 국어,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세요. 암기 파트니까. 그 다음에 독해를 푸시는 거죠. 독해는 순서대로 그냥 푸세요. 보통 경찰 영어는 1번부터 10번이 원래는 어휘, 수어, 생활영어,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관없지만 저번 3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해가 공무원처럼 독해 지문이 중간중간 나왔어요. 그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냥 그 지문 순서대로 풀면요. 독해가 문제예요. 앞에 나온 독해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수험생분들은 멘붕이 걸리고 당황하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 30분 안에 푸는 연습. 어휘, 국어, 생활영어, 문법 풀고 나서 독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암기 파트는 알고 모르고가 확실합니다. 알면 빨리 풀면 되고요. 모르면 넘어가고 다른 거 풀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휘, 국어, 생활영어, 문법을 푸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찾지 마세요. 우리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찾고 풀면은 추후에 뒤에 독해 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세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맞출 수 있는 거 바로 다 풀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적절하게 넘어갈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다른 과목에서도 모르게 나왔어요. 당황하지 말고 근데 그게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일단 세워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뒤에 맞출 수 있는 거 다 푸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어려운 거 안 풀리게 잡고 있다가 뒤에 풀 수 있는 것까지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독해는 여러분들 풀다 보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절대 찾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유형을 독해 풀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유형을 독해는 차근차근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푸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출이나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 경찰 영어 관련 이 조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따로 다 달아줄 테니까 자세한 설명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풀고 나서 많이 틀리실 거예요. 대신에 풀고 나서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출은 포인트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휘, 수거, 생활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보기양의 단어나 또는 답이 되는 단어, 그래서 어휘나 표현들을 다 정리하세요. 모르는 거 위주로. 그럼 또 나옵니다, 보통. 아니면 이런 표현들의 동의어 위주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어휘, 수어, 생활 영어 이제 무료 인강에서는 그 동의어를 싹 다 모아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은요. 각각의 출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경찰 시험에서는 이 포인트는 자주 나오는구나.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패스 시점 영법 5에서 진도별 해시 체크 111이 포인트 교재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체크를 하세요. 만약 이 교재를 안 쓰시는 분들은 다른 포인트 교재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 문법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고요. 즉 내용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 구조는 독해용 노트에 정리하시고요. 반드시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용 어휘, 특히 경찰용 어휘를 많이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는요. 어느 정도 유형을 독해 연습 많이 하셨다면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독해에서는요. 독해에서 어느 정도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하면 있는데 좀 수월하실 거고요. 모르시면 좀 막힐 수 있고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는 이제 구급 이제 기출을 푸시는 거예요. 영어예요. 대신 구급 기출은 경찰 영어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 경찰 영어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구급이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전수가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점수를 신경 쓰지 마세요. 차라리 구급 기출을 풀어보면서 아, 내가 아직 이쪽 파트가 약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좀 어려운 걸 풀었으니까 실전 경찰 시험장 갔을 때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덜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만 해보세요. 자, 1개월 차에 영어를 4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1시간은 기초 어휘, 이거 아까 뭐 수능 어휘 같은 게 되겠죠. 경성식 같은 거. 그 다음에 3시간은 저는 기초 문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기초 문법 교재 관련된 교재 있으면 그거 보시고 뭐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이나 그 다음에 중앙영법 3.8배째 3학년 교재로 관련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원별로요. 그 다음에 2개월 차에서는 다시 1시간 기초 어휘 뭐 경성식 수능 어휘처럼요. 수능 어휘는 한 3회독 정도 하시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2개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1회독 다음에 2회독, 3회독은 양을 늘려야겠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정도는 중앙영문법 3.8배째 좀 남은 거 더 푸시고요. 참고로 중앙영문법 3.8배째 어떻게 푸는지 관련된 것도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 다 푸시면 이제 패스 시제 연법 5호처럼 이제 문법 이론서를 보시는 거죠. 만약에 중앙영법 3.8배째가 양이 많다. 그러면 2개월 차까지 계속 꾸준히 푸세요. 패스 시제 연법 5호는 나중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진도 양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를 천인문, 구문독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제가 통일해야겠네요. 1시간은 구문 독해. 그리고 1000입은 기본표. 자, 그 다음에 3, 4개월 과정에서는 이제는 1시간은 공무원 어휘, 뭐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나 또는 제 무료 인강을 봐도 괜찮다고 했죠. 참고로 이거 볼 때는요, 1회독은 좀 앞에서 설명드렸구나.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 공문 어휘 외울 때는요, 1회독 할 때는 1시간 동안 보는 건데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는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요. 일단은 그냥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2회독은 그럼 1회독에서 인강 보고 듣고 필기하시면요, 뭐 어원이나 동의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회독 돌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2회독에서는 이제 그 필기한 거 위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공무원 어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1시간 줄일게요. 문법은 이제 패스 시점 문법 5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2회독 정도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구문 독해 보시고요. 그래서 2회독이 끝나면은 이건 이제 빼도 됩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를 만약 뺀다고 하면 1시간에서 또는 2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임문 기본표 2회독까지 했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유형별 독해,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만약 없으신 수험생분들은 이거 좀 빨리빨리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적어도 3, 4개월 안에 경찰 영어 기출까지 푸시면 좋겠죠. 근데 당장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5, 6개월까지 좀 들어가 볼까요? 5, 6개월. 1시간 이제 공무원 어휘는 이제 인간이 끝났기 때문에 복습하시고요. 또 1시간 넣어서 패스 실전 영문법 5도 뒤에 랜덤의 예상 문제 4사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111 계속 복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끝났고요. 이제 2시간 동안 유형의 독해, 뭐 자유스토리 독해, 완성편 푼다고 할게요. 대신에 경찰 영어 기출을 들어가실 분들은 뭐 3, 4개월 차든 5, 6개월 차든 이거는 본인이 시험 기간 얼마 남아야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경찰 영어 기출을 푸시는 분들은 유형을 독해 시간을 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이걸 푸시는 수험생들은요 30분은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1시간 30분은 이제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즉 2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푸시는 분들은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돼요. 유형별 독해보다는요. 어차피 이 안에도 독해는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걸 매일매일 풀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풀다가 좀 힘든 날은 이거 빼시고 그 시간에 다시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면 되죠. 즉 유형별 독해와 연도별 기출독해 좀 같이 돌아가면서 풀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기출 위주로 먼저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찰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